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네. 지금 동향들 그냥 그대로 쭉 가면서 반도체 쪽 큰 이상 없이 계속 가는 겁니까? 차별화는 된다 보이고요. 예. HBM 쪽은 좀 주가 쉬어갈 수 있어 보여요. 예. 주가 쉬어간다라고 보이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종목들이 그냥 하락 추세로 들어가느냐 그거는 아니고 네. 가격 메리트 들어왔을 때는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가격이라 하면 어느 네.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조정은 안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HBM 관련주들을 볼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삼성전자의 이 실적을 놓고 전공정 쪽을 공격적으로는 안 살려고 합니다. 네. 공격적으로는 안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직 출하량이 안 올라왔기 때문이고요. 저 IT 쪽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예. 예. 하반기 돼서는 출하량이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 시기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갈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전공정 쪽은 뭐 물론 올라오겠지만은 저는 매수 타이밍은 좀 계속 가격이 빠졌을 때 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반등에 대한 속도가 안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우선 가는 거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엔비디아는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 쉬는 상황에서 나머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네. 비슷한 수준으로 키를 맞출 거예요. 그렇죠. 실적이 빠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를 놓고 삼성전자가 비슷한 수준까지 디램 랜드로는 키를 맞출 수 있는 거고요. 네. 나머지 HBM 후공정이 쉴 때 전공정주들이 뭐 주가 수익 비율 30배 이 정도로는 전공정은 못 올라와요. 한 20배 정도 전까지 그 그렇겠죠. 정도까지는 키 맞추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는 아직 끝은 안 났어요. 끝은 네. 안 났는데 이제는 빠져 있는 쪽에서 좀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대형주 쪽은 괜찮은데 중소형주 쪽 반도체 쪽은 지금 또 주르륵 빠져버리고 네, 게다가 또 HBM 흔들리고 있고 네네. 그런데 이게 추세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매할 자리가 있겠죠. 그 관련돼서 문의 주신 종목들 중심으로 이것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러네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는데 한 2%대 빠지고 그리고 삼성물산 빠지고 네. 네. 이거는 조금 올라서 나온 거. 그러니까 오늘 밸류업은 좀 주춤. 네. 네. 뭐가 올라가나 봤더니 삼성생명도 주춤. 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8%입니다. 네. 와, 원자력 쪽 강하네요. 네. 네. 어떻게 볼까요? 이쪽 그냥 보유 가능합니까? 네. 네. 보유 가능한 부분을 열어두고요. 오늘의 주가 반응은 원전 쪽 같은 경우 7월에 수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대응은 수주 나왔을 때 한번 차익 실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요. 그렇죠. 열어두고 나서 해외 쪽에서 장기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원전주들을 좀 추려 보려고 해요. 네. 추려 보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 종목이 나왔을 때는 네. 제가 따로 볼 수 있는데 소통을 하든 여기 소통을 하든 한번 소통을 하도록 할게요. 원전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은 한번 사이클이 바뀔 때는 네. 단기로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서 시장, 미국, 유럽, 우리나라 기타 국가 네. 중에서 가장 큰 파일을 갖고 갈 수 있는 쪽이 주도주 형태가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기업 중에서 에너지 쪽을 선점하고 있는 쪽도 한번 봐야 될 텐데 네. 지금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쪽이 다시 좀 강하게 가지고 갈지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뉴스케일 파워 네네. 이거는 계속 올라오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안 가요 했던 거가 키 맞추기도 나온 거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저
나토 회담이 내일부터 열리나요? 예, 일정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대통령 세일즈 들어간다 뭐 이런 기대 때문에 방산주랑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건 만약에 이쪽에서 네. 혹시나 뭐 체코가 먼저죠? 체코가 먼저고 루마니아가 그다음 아닙니까? 네, 7월 일정으로 예. 먼저예요. 네, 체코가 그러면 먼저예요. 만약에 여기서 수주 확정 네. 그러면 갖고 계신 분 어떻게 될까요? 수주 확정이라 하면 네. 갭 상승이 나타날 거고 네. 그때는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차익 실현을 해주는 대응 부분을 열어두는 거고 네, 우리가 그리고 나서 예전에 BHI를 한번 맞네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BHI가 6,000원대 정도 왔을 때 네. 그때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물리면서 이제는 살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물리면서 사고 나서 주가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네,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빠졌죠. 뭐 수주에 대한 부분에 이슈로 빠졌는데 이 부분은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 관심이 적을 때 시장에서 관심이 적을 때 네. 그때 좀 종목들 우리가 봐오던 종목들이 합리적인 단가 이하로 빠졌을 때 또는 좀 시간을 가지고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때 네. 그때는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해외에서 분명히 하나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돌아가는 정황상으로 네, 그런 거를 또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쪽에 어쩌고저쩌고 에너지, 플루언스 에너지, 블룸 에너지, 에너지 이런 쪽에서 뭔가 또 나오길 기대하는데 일단은 아까 이제 잠깐 두산에너빌리티는 일단 지금 저항입니다. 딱 저항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중으로는 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인데 이게 지금 기대감이잖아요. 네, 기대감이니까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지금부터는 올라오면서 좀 정리해라라는 신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쥐락펴락이 좀 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 여기 아까 얼마냐면요. 가격이 딱 거기 찍고 돌렸어요. 예, 지금 21,500원이네요. 예, 그 정도쯤에서 딱 찍고 돌리다 보니까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BHI는 이번에 수주 취소된 것 때문에 급락했지만 지킨 자리가 여기입니다. 근데 못 사겠어요 이런 자리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거기까지는 안 빠지고 돌아서죠. 예, 아이고 기술적 분석 좋으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래가 좀 약하지 않으세요? 네, 좀 손바뀌어서 이거 그거 됐고 그러면 거래 쫙 들어오는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계가 있을 텐데 요 자리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나온 저항대쯤 들어오게 되면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혹시나 비중 밑에서 좀 여기 빠지는 거 보고 고민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은 좀 관리하시면서 다음 흔들림 때 대비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오늘 핫한 섹터 하나 잠깐 봤고요. 그러면 또 하나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방산도 또 탄력 봤죠. 이거는 그냥 보유고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예, 그냥 기존에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입니다. 분할 때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는 걸로, 네. 분할까지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분할이 있고요. 언제입니까? 혹시 아세요? 분할 날짜 한번 보면 네. 공시는 미리 있었고요. 네, 우리가 공시는 미리 있었고 이제는 뭐 신고서가 6월 28일에 올라왔었거든요. 네, 6월 28일에 올라왔었고 잠시만요. 이게 알림문 통해서 한번 보면 한 번만 더 킬게요. 네, 내용이 바로 떴었다 보니.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오디오 비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네, 기본 사항을 한번 보면 예, 조금 이게 길다 보니 이제 찾았어요. 찾으셨네요. 예, 예, 밑으로 일정을 보면 네. 분할기일은 꽤 남아 있어요. 9월 1일이에요. 9월 1일 신주 배정 기준일 예정이 8월 30일이고 이제 한 달 정도, 네, 한 달 넘게 남았죠. 8월 말이니까. 네, 그래서 뭐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할 텐데 네, 뭐
기존에 말씀드린 가격은 22만 원대에서는 확실히 매력 있다라는 언급을 드렸었어요. 네. 예, 그걸 기억하고 아직 뭐 그 가격대는 변화된 게 없다라는 점이겠고요. 네. 나머지 한번 방산 쪽 볼까요? 예. LIG 넥스원. 네, 그냥 저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리포트 나온 거 보고 분개했었는데. 그 조선이랑 예. 방산 쪽을 조금 원래 무겁게 그렇게 다루죠. 무겁게 네. 다루다 보니까 좀 여기에서 리포트를 좀 중립적으로 썼는데요. 네. 중립적으로 썼는데 생각해 볼 점이 예. 2,400억에서 3,000억 정도 영업이익 체력의 시가총액 빠지기 전 생각해 볼게요. 예. 7월 1일 고점으로 생각해 보면 시가총액이 5조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과하게 비싸다라고는 안 여겨져요, 저는. 네. 그래서 그때 리포트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우리나라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을 때 매니저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그게 없이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수급들이 있어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쓸려 내려온 거고 그러면 우리는 레벨이 올라가서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이게 받을 수 있겠구나. 네, 그 판단이 필요한데 넥스원은 제 생각으로는 시간 좀 걸리지만 전고점 본다. 돌파할 수 있다. 네. 여기에 좀 무게를 두겠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 로템 가보면 로템이랑 네. 이쪽은 워낙 수주에 반응하다 보니까 네. 저는 나쁘지는 않으나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정도. 네. 우선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겠고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 정도. 예. 현대로템은 지금 자리면 기다려 봐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이건 그죠, 뭐 네. 지지 잘하고 돌리는데요. 이런 건 뭐 기다려 봐야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화 시스템 그죠. 요거 자리 좋습니다. 요거. 네네. 네. 하나 시스템도 여전히 네. 괜찮더라고요. 여전히 그냥 갈 길 가고 예. 밸류가 비싸다는 거 외에는 그- 예. 저 이거는 네. 짚어주신 기술적인 측면의 구간은 전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거는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자리 들어오면 또 이게 슬쩍 들어가 보니까 거래가 이제 어느 쪽으로 터지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거 보시면서 일단 관심은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총 상위 쪽에서 오늘 보니까 조선주 또 올라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네. 고개 들기 시작하고 아이고 이제 조선주는 뭐 잊혀졌다가 또 음. 나오기 시작하면 돌아섰다가 막 그러네요. 네. 네, 그냥 똑같은 말을 할게요. 네. 시계를 길게 보고 조선주는 가는 거고 네. 아마 미리 매수하신 분들 외에 이 종목을 매매 관점으로 놓고 접근하는 거는 좀 한계가 확실히 있어요. 네. 한계가 확실히 있다 보니까 시계열을 길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고 삼성 중공업 상황 같은 경우를 볼까요? 오늘 수주가 또 큰 거 나왔던데요. 네. 중공업이죠 오늘. 네. 예. 이쪽도 뭐 주가 한번 그때 수주 이슈로 인해서 빠졌다가 거의 복원을 또 다 했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보통 기회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급락 형태가 나왔을 때 네. 그럴 때 그걸 해석을 하고 우리가 좀 담아가는 그런 용도로 좀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주기가 기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조선은 홀딩하고 가는 거죠. 네. 홀딩하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우 기자님 글도 쓰세요? 아, 네네. 예. 저 정리하는 데가 있어. 블로그에 글을 쓰시나요? 네네. 이성홍의 주식 파파라치 주식 이야기?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아유, 이런 거는 널리 홍보를 해주셔야죠. 최근에 좀 써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 예. 뭐 종목 얘기나 뭐 이런 것들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 종목 매매 일기 뭐 이런 식? 그냥 시장 정리 정도 매일 시장 정리.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종목은 제 주관은 최대한 지금은 안 넣고 예. 객관적인 얘기로만 예, 그 얘기 네.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네. 주관도 조금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요런 거는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은 것들 뭐 이런 내용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예, 저 블로그 이후 신청할 테니까요. 영광입니다. 야, 뭐 예, 자르- 제가 당연히 해야죠. 네. 예, 자르지 마시고요.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쪽 보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또 번쩍번쩍 지금 에코프로 네. 들어옵니다. 이제 바닥 찍고 이제 턴하는 겁니까? 2차전지는요? 확실히 시세가 먼저 나타나고 가격의 저점은 나왔다고 보이는데요. 네, 근데 뭐 유지하고 있는 시각은 이번에 테슬라 인도량이 1개월 정도 좋았고 네, 그런 부분을 한 뭐 2, 3개월 보여주면 데이터 보여주고 수요 이끌어 주는 걸 보여주면 뭐 주가는 위로 속도가 붙는다는 생각인데 네, 이게 뭐 한 방의 V자 반등보다 뭐 기술적인 저항들을 계속 부딪히면서 시도하지 않을까 네. 지금 과정에서는요. 왜냐하면 뭐 우리 원자재 쪽의 구조 조정도 아직 단행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수요의 회복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이번 월별 데이터에서는 보여줬는데 네, 조금 더 강도 지속성이라 할게요. 예, 그거를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우선은 지금 구간은 홀딩, 네, 지금 구간은 홀딩이고 다만 단가들이 애매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전에 반등이 나왔을 때 4월 반등 때 보면 20만 원대 후반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요 구간에서 이 정도까지 한 방에 바로는 살려주기 힘들겠지만 네, 비행 기준으로 20만 원 중반에 올라온다. 네, 그러면 그때는 좀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비중 조절을 해주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그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매매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거죠. 예, 기준이 성립이 크게 안 됐다라는 판단이다 보니까 네, 그 반등 나왔을 때는 뭔가 이 관리가 필요한 거죠. 이거를 그렇죠. 무작정 시간 투여해서 놔두는 것보다 네, 얘를 어떤 타이밍에서는 매도할지를 좀 기준을 잡아서 갈 필요가 있기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최근에 돌아설 것 같아서 네네. 요 주변 한 자리 쪽에서 왔다 갔다 해서 저는 에코프로 보거든요. 네네. 근데 에코프로. 예, 요 왔다 갔다 해서 좀 턴하게 되면 쫓아가도 되는 자리인데 일단 정고점에 걸립니다. 딱 10만 8천 원대 걸리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번 고점이 한 11만 5천 원대. 요건 자리는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탄력 받는 자리가 확인되니까요. 그거 보시고 근데 지금은 위로 가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최대한 이제 밀릴 때 보셔야 되겠죠. 근데 거래 살아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괜찮은데 일단 추격 매수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적 발표하고 그때쯤에 좀 출렁임이 한번 나오겠죠. 네. 근데 이게 바닥이다. 그러면 좀 탄력을 받을 테니까요. 네, 그런 거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종목 쪽에서 실리콘2 아,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 이제 수급 다 빠졌으니까 이제 빠진다고요? 아이고 참 어째 주식을 수급으로만 해석을 합니까? 네. 그죠. 네. 네. 그렇게 접근하면 이게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실리콘2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 이사님? 우리가 실적으로 한번 뭐 풀어보면 이게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400억 정도 네. 올해 그 정도인데요. 그래서 시가총액 2조 5천억 정도에서는 네. 시장에서 그 실적을 보는 기관들, 그 다음에 만약에 밸류를 측정해서 진입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는 안 팔죠. 예, 네. 안 팔다 보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짚어주셨던 네. 저번 주 금요일에 짚어주셨던 아마존 프라임데이 같은 경우가 네. 7월 16일, 17일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도래가 되기 때문에 이벤트까지 같이 있는 거죠. 네. 가격 메리트도 단기로 여기에서 안 빠지는 구간까지 들어왔고 예. 가격 이벤트 일정까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 주가는 여기에서 반등이고 계속 이렇게 저점 테스트는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저거 2조 5천억 이하에서는 사범직해요. 사범직합니다. 전일 시총이 2조 5천억이었네요. 네, 예. 사범직합니다. 확실히. 예.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게 지금 오늘 거래는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런 자리 쪽에서는 뭐 버텨보는 겁니다. 들어가서 버텨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돌아서니까 일단 첫 번째 거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여기 저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저항이 이렇게 그으면은 약 한 47,500원. 네. 혹시나
아유 나 이런 거 계속 쭉 못 가져갈 것 같고 그냥 후달린다. 네. 많이 올라서 후달린다. 이 정도쯤 목표가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항은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하나가 또 저항이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그쪽 위로 가면 계속 막혔습니다. 오늘 뚫는지 지금 가격이네요. 오후에 43,000원대 초반대 뚫어서 올라가는지 그렇게 보게 되면 다음 흐름들 괜찮을 걸로 보고 예 화장품은 저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지금이 기회인 종목들 많은데요. 쫙 치고 싶지만 예, 너무 리딩하는 것 같아서 네. 패스하겠습니다. 예, 화장품 이번에 좋은 자리 들어온 종목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덥석덥석 사야 되는데 네. 또 막 무슨 또 누가 팔고 뭐 사모펀드 다 팔고 나가고 그러면 못 사죠. 하지만 예 좋은 종목 트렌드 좋은 종목은 예 수급에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런 거는 예, 그죠. 지나치는 잔파도 잔잔보리보다 더한 예, 그런 분석으로 네. 어줍지 않게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죠. 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